전 개인적으로 저 110 전차의 방향성이 매우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각국의 차기 전차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 형태의 개량형 정도거든요. 뭐 서로들 약간 부족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이번엔 저 110 전차에서 볼 미래 전차들의 모습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110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인포탑과 전기구동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무인포탑의 경우엔 각국들이 저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무인포탑으로 전체 중량을 낮추고 차체 전투원실 개념으로 생존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지요. 통상 전원들을 살펴보면 전차의 피탄 부위는 상당수가 차체보단 포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 차체에 통합 전투원실을 설치하고 방호력을 강화하면 포탑의 승무원실이나 다른 방호용 장갑 중량을 줄일 수 있으니 전체적인 중량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전차의 무게 절반이 포탑 무게니까요. 그리고 전기구동 방식입니다. 추진기관을 디젤 하이브리드로 한 걸로 생각하는데 저게 생각보다 연비도 좋고 소음도 줄여줍니다. 저 전차가 중형 전차다 보니 약 40톤 정도의 체급일 텐데 저게 가능해질 정도라면 조금만 더 있으면 50톤대의 전차도 운행이 가능한 전기 추진기관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왜 디젤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통상 상용차들은 디젤보단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환경 규제 문제도 있고 비용상 디젤 엔진보단 가솔린 엔진으로 만드는 게 더 쉽고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군용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생존성 문제가 있다 보니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쓰는 게 좀 꺼림칙하거든요. 가솔린 엔진이라면 가솔린을 써야 하는데 인화성 문제가 있다 보니 일단 타국들의 기술 실증이나 개발 중인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 추진 체계들을 사용합니다. 유럽은 뭐 고출력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방식들이고 미국의 경우엔 기술 실증 모델은 연비가 향상된 가스터빈, 차기 전차의 경우엔 하이브리드 기관을 생각하나 봅니다. 일단 전기 추진의 경우엔 반응성이 좋습니다. 전기차들 보면 제로백이 스포츠카들 수준이지요. 전차의 경우에도 제로백처럼 통상 7초 이내에 시속 32km에 도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냉전기 각종 전원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각종 화기들로부터 기동으로 피탄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지요. 기존 추진 체계들은 엔진과 변속기가 통합된 파워팩이라는 형태로 전차의 추진력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변속기입니다. 만들기가 참 힘들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예 가속성 기준을 8초에서 9초로 낮추는 꼼수를 벌였지요. 그런데 디젤 엔진은 발전만 하고 전기 모터로 추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면 훨씬 간소화될 겁니다. 전차에서 가장 큰 부품이 파워팩인데 이게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전차의 크기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리 되면 피탄 면적이나 중량 감소에 큰 이점이 되겠지요. 그리고 전기 모터의 가속성과 정숙성으로 생존성도 향상될 거고요. 뭐 이 정도가 110 전차에서 볼만한 미래 전차의 모습 같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들은 기존 전차들에도 있거나 부족한 것들이거든요. 전차의 능동 방어 장치의 경우엔 여러 전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국들이 도입하는 차량들에 표준화되어 장비되는 추세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이고 대두되는 드론 같은 것들에도 대응이 되니까요. 360도 전방위 감시체계의 경우에도 기존 전차의 개량형들에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점이라면 화력 같은 건데 일단 차기 전차들의 화력은 기존 120mm대의 화력을 뛰어넘는 130mm급 이상의 주포들이 개발 중입니다. 왜냐면 현존 기술로는 더 이상 120mm급에서 더 발전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화력이 강해지면 이 화력을 받아낼 체급과 방호력이 돼야 합니다. 통상 전차들의 기본 능력은 대응 방어인데 자기가 쏜 탄을 방어할 정도의 방호력이 요구가 됩니다. 현존 전차들의 경우엔 대부분 50에서 60톤급들인데 이 정도 체급이 돼야 대응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겠지요. 앞으로 130mm 이상의 화력이 보편화된다면 그에 맞는 방호력이 요구가 될 텐데 그리 되면 전차들의 중량이 어찌 될지
심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최근 추세가 전차는 60톤 이상이 되면 지역 문제로 기동이 어렵다는 게 추세인데 과연 50톤대에서 강화되는 화력을 방호가 가능해질런지,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십식 전차처럼 아예 전면 방호력에만 집중하고 측면은 거의 소화기 방어 수준으로 포기하는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무인 포탑의 승무원실 위주의 방호 형태라면 생존성은 어느 정도 되겠지요. 백식 전차는 주력 전차라기보단 보병들에게 직사 화력을 제공하는 화력 지원 차량의 개념일 겁니다. 우리 군도 보병사단에 K1 전차들이 들어가 있지요. 이 전차가 북한의 천마호 계열까진 상대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전차들은 상대가 제한될 겁니다. 그리 되면 과거 보병 전차의 개념처럼 직사 화력 지원을 하는 기동포 대역할을 하는 게 되겠지요. 저 전차도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주력 전차를 못 되겠지만 저기서 보여준 기술들이 앞으로 나올 주력 전차에 적용이 될 테니 근시일 내에 등장하게 된다면 아주 골치 아픈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에 이에 대응할 만한 전력을 만들 거라면 K2 전차의 업권 정도가 있겠네요. 그나마 차후 개량에 여유가 있는 설계라서 자동 장전 장치와 현수 장치 등 더 커진 구경의 주포에 대응하는 개량만 해준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개량이 가능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 되는 전력의 규모 자체가 적은 편이라 1500대에 육박하는 K1 계열 전차들의 신규 차량으로의 대체가 급해 보이는데 뭐 다들 북한 바라기들이니까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싫은 거겠지요.